자, 그다음 유통 경로 전략.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물건을 그 뭐 시장에 이제 뭐 중간상, 소매상, 도매상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송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도매 제품으로 하느냐, 일반 직접 소비자한테 하느냐, 직접 배달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통 경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통 경로가 지금은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사업에서는 이걸 플레이스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P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실제는 마케팅 채널입니다. 채널.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 유통되는 길, 경로를 말하며 마케팅 경로 또는 판매 경로라고 한다. 직접 유통 경로, 소비자와 그 생산자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P2P라고 P2P, 퍼스널 대 퍼스널로 가는 거예요. B2B는 기업 간의 거래고 B2P는 기업에서 그 소비자한테로 가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간접 유통 경로는 중간 상인, 그러니까 이건 도매업자나 또는 소매상인이 개입돼서 대부분 그 상품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죠. 이 간접 유통 경로도 뭐 여러의 중간 상인들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 직접 가는 경우보다도. 요새 이제 인터넷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는 뭐 어촌이라든가 농촌 그 산지에서 바로바로 소비자한테로 배달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죠. 간접 유통 경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총 거래수가 직접 유통 경로보다는 작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나 관리 비용 등에서 아주 효율적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거치는 과정을 그 중간 상인들이 다 수집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단계가 많다 보면 중간에 또 마진들이 다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유통시장을 잘 이해하지 않고 일반 정부나 언론에서 그 헛된 소리들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산지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로 판다, 유통경로가 어떻다, 맨날 이거 내가 한 40년 동안 들어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 배추 가격이 어느 때는 뭐 1,000원 했다, 어느 때는 뭐 10,000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이 생산되면 가격이 폭락해서 뭐 가로 없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생산자 입장에 속상한데, 작년에 많이 생산된, 그러니까 배추는요 짧게 생각하면 한 그 40일에서 한 50일 정도만 되면 그 씨 심고 바로 커져요. 그러면 누가 올 여름에 비싸겠다 그러면 누가 또 막 심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많이 심어. 그러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들도 그 한 판에 뭐 한 5, 6천 원 할 때도 있었죠. 그 비쌀 때는 뭐 소위 뭐 무슨 바이러스가 돈다, 조리 바이러스가 돈다 하면 뭐 조리들이 막 죽고 그러니까 가격이 막 폭등하는데,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이 그 유정란은 계란을 낳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튀김용 닭 만드는 데는요 약 한 30일에 40일이면 그렇게 커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요새 뭐 통닭을 너무 많은 거 먹으니까, 그죠? 뭐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는데도 지금 뭐 무슨 치킨 해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그 유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튀김 요리의 그 원조는 켄터키 프라이드인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켄터키 프라이드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경우도. 어, 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직접 유통 경로가 무조건 좋다, 간접 유통 경로가 좋다 하는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라든가 제품의 특성 또는 그 소비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직접 유통하는 경로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유용한 경우도 있고, 간접 유통 경로가 가능하거나 유용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항상 무슨 답안지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한 것을 유통 경로 전략에서 보여준 거다. 과일업자, 휴지회사, 음식회사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각자 직접 유통하는 경우예요. 직접 유통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과일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 관리를 세 개나 해야 되잖아요. 그죠? 휴지회사나 음료회사의 경우는 좀 복잡해지죠. 소비자한테 뭐 싸게 가는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중간상이 있으면은 다 이런 데는 그냥 뭐 소비자가 어떻게 팔리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 중간상인한테 남겨주면 얘네들이 다 처분해준다 이게. 그죠? 그러면 이건 판매에 대한 고민거리는 좀 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제품만 만들면 돼. 그죠? 판매는 얘네들이 다 할 거니까. 다 이 관계를 잘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정책도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유통 경로 전략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제품이 이런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그다음에 표준화 여부가 어떠냐, 부패 가능성이 있느냐, 부피 또는 소비자와의 지리적 분산 정도, 기업의 규모, 자금력, 원하는 유형의 중간상의 이용 정도, 경쟁의 차별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직접 유통인지 간접 유통인지 결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복잡성이 클수록 직접 유통 경로를 선택하거나 아주 짧은 간접 유통로를 선택한다. 이게 기술적 복잡성이 클수록 직접 판매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회사에서 처리하는 서비스 센터, 그러니까 삼성 서비스 센터, 뭐 LG 서비스 센터 들어봤죠. 이런 경우는 딴 유통 경로는 AS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죠.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경우도 많죠. 표준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런 종류의 상품이 종류가 대량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부패 가능성이 높을수록 바로 가야죠. 그래야 간접 유통물 경험하다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지체되면은 뭐 부패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일일 생활권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그날 저녁 밤 11시에 주문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 새벽이면 도착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들. 특히 식품류들은 요새 이제 아이스팩들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냥 뭐 그냥 집에서 그냥 데워 먹기만 하면 끓여 먹기만 하면 되는 음식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건 다 직접 가는 거죠. 대부분 다. 부피가 클수록 또 시장 지리적 분산 정도가 작을수록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작을수록 차별할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직접 유통 경로를 선택하거나 짧은 간접 유통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쪼만하다 보니까 길어야 섬 지역이나 그죠, 외딴 지역이 아니면은 보통 일일 하루 이틀이면 다 배달이 돼요. 그러니까 섬이라든가 물론 뭐 제주나 울릉도 같은 데는 일기가 안 좋으면 직접 배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건 뭐 나한테 내가 겪은 옛날 얘기긴 한데 80년도 중반에 한 85년도 경우 내가 울릉도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울릉도는 그냥 지금은 한 3시간이면 옛날에는 빨리 가야 한 6시간 있었어요. 그냥 뭐 있는 거 다 토해고 그냥 막 죽다 살아나가지고 울릉도 도동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 슈퍼 같은 데서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서울 거하고 똑같은 아이스크림이 같은 가격으로 판다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진짜 뭐 이런 제주도 같은 경우, 울릉도 같은 경우도 요새는 뭐 하루 이틀이면 다 배달이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집중 유통 정책, 유통기관의 수가 최대한 많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품이냐 하면 이런 거 가능한 한 모든 유통기관을 이용하고 편의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또 상품 노출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물론 이게 통제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표준화된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그 편의점이라든가 요새 뭐 왓싸단가 거기에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제품이 어디서 누가 만들었냐는 게 아니라 1,000원짜리냐 2,000원짜리냐 뭐 이런 것들이죠. 다 그냥 이뻐 보이면 그냥 그런 데는 뭐 모든 저기 판매할 수 있는 곳은 다 뿌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유통 정책. 이거는
제한적으로 한다. 이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가전제품의 이제 고가품들은 삼성전자 대리점 이런 데서만 파는 경우나 현대전자 대리점 아니면 뭐 LG전자 대리점 이런 데서만 파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제한적 유통기간을 활용하는데 주로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신 경쟁 제품을 취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종류들은 많아요. 사실은 어떤 집에는 어느 회사 제품만 취급을 해요. 딴 건 절대 안 해. 왜? 그에 있어서 판매 마진을 보장해 주니까. 통제력이 강하죠. 너 만약에 우리 제품 말고 딴 거 팔았어 그러면 그걸 폐쇄한다거나. 사실 그 우리나라는 많은 대리점들도 직접 대리점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상 같은 경우가 많고 본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별적 유통정책. 요건 집중적과 배타적인 극과 극인데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 이거예요. 중간쯤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으면은 팔게 해주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 제품 그쪽으로 출하 안 시키는 거예요. 제품의 이미지도 있고 소비자 계층도 고려하고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중적 유통 정책은 제품의 질이나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제품이 있으면 무조건이요. 진짜 싸고 좋아 보이면 막 사는데 이런 제품들은 이런 전략을 세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촉진 전략. 이게 광고 촉진의 프로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상품 및 기업에 대한 소비자가 가지는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품 또는 나아가 기업에 대한 이미지. 요새 TV 광고 같은 데 보면 상품 설명은 안 하고 회사 이미지만 광고하는 그런 광고들도 꽤 있죠. 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 판매 촉진 전략의 수립과 진행에 있어서 광고 촉진 수단이 뭐냐면 광고, 홍보 판매, 인적 판매하면서 뭐 또 수다도 떨어가면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판매 촉진 절차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 개화기 초에 한성주보라고 하는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한국 최초의 광고인데 1886년, 우리 지금 한 120년 전이죠. 광고주는 세창양행이라는데, 이 세창양행이라는 데가 뭐냐면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수달피, 호랑이 피, 재밌어요. 보세요. 검은 담비, 그다음에 흰 담비, 소, 말, 여우 이런 그 피역, 뭐 돼지, 갈기털, 꼬리, 뭐 별거, 특히 담배, 종이 뭐 이런 거를 사가지고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독일에서부터 자명종식의 풍경은 뭐 소리나 뮤직박스, 뭐 호박, 이 호박은 먹는 호박이 아니라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파는 회사가 이제 광고를 한 겁니다. 이게 불과 12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서울 남산타워로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남산타워에 가면은 서울의 옛날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사대문 안이 다 거의 다 판자집, 초가집 이런 수준이었어요. 남대문 앞에, 남대문 서울역에서 남대문 쪽 보면 다 판자촌에 그냥 다 국민들은 전부 흰 바지 저고리를 입고 다녔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 못한 수준이에요. 불과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저 동대문도 하면은 동대문 그 안에도 판자집, 기와집하고 판자집이 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100년 전에 이제 놀랄 정도로 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전략의 수립과 시행. 판매 촉진 수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치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면, 판매 대상 제품의 유형, 그렇죠? 제품의 유형에 따라서 광고하는 방법이나 뭐 시간대나 뭐 다 매체나 다 달라지겠죠. 촉진을 위한 접근 방법. 이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이제 뭐 TV를 통해서 광고할 거냐, 신문으로 할 거냐, 잡지를 통해서 할 거냐, 또는 소위 PPL이라고 하죠.
소위 드라마 같은데 노출시켜가지고 뭐 광고할 거냐. 이 PPL 방법은 요새는 다양하죠. 또 뭐 이런 PPL 썼다는 저 자체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연애 프로를 보면은 자기가 뭐 신곡이 나왔다든가 새로운 뮤지컬이 시작한다든가 드라마를 시작하면 그 팀이 나와서 어떤 프로에 오락 프로에 나와서 우선 얘기도 할 겸 자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PPL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표로 하는 고객의 구매 준비 상태 또는 제품 수명 주기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홍보 촉진 전략, 프로모션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촉진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구매 단계에 어떤 인식을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위 그 인지를 해서 제품이나 기업을 인지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지식 쌓는 거죠.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좋아했다, 호의적인 느낌을 가졌다, favorite, 호의적인 느낌을 가진 상태가 되면은 이제 사람이 선호를 하게 돼요. 다른 제품이나 기업보다 더 좋아하는 상태가 되면은 구매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매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각 단계에서 맞는 홍보 전략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단계에서 홍보, 이런 단계에서 홍보, 이런 단계에서 홍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은 요즘 청소년 애들이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이거에 이제 뭐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인간의 심적 상태를 고려한 그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위 그 뉴트라든가 저기 뭐 힙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요. 플렉스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젊은이들이 요새는 좀 소비 수준이 소위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또 이런 것들 뉴트로라 해가지고 옛날 제품의 제품들을 지금 새롭게 사실 인기를 얻어서 또 뉴트로한 음악들도 있죠. 어떤 음악들은 뭐 4년이 지나고 이렇게 돼가 히트해가지고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가수들도 있죠. 브레이브 걸스인가 뭐 이런 가수들 이런 것들도 다 요새 이제 심리 상태의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과제는 안 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꼭 연습 문제를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했습니다.